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 우리 관심이 있는 것은 구역 지정이 아니라 이 계획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구역이 지정됐을 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그 박스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인데 이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겠죠? 그런데 뭐와 무엇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시키라고요? 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무엇은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라. 자, 거기 보니까 다음 사항 중 2와 4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오죠. 2와 4. 자, 이가 뭡니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죠. 기에다 똥을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딱 지정된 지역에서는요, 이 기반시설과 배치의 규모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시키래.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구역이 딱 지정됐어요. 자, 여기가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이 되는 지역이니까 자, 위례 신도시 이런 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이 도시개발 위례 신도시라고 가정할까요? 자, 여기가 이제 택지개발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도시는 여러분 다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들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가로구역이라 그래요. 왜냐면 뭐 블럭 하죠. 가로구역이에요. 여기는 1가로구역, 2가로구역, 3가로구역, 4가로구역, 5가로구역.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가 구역이 지정된 지역인데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래서 여기 도로 놓겠다. 그리고 여기에 공원 조성하겠다. 여기에다가 광장을 만들겠다. 자, 여기는 학교 만들겠다. 자, 여기는 주차장 설치하겠다. 이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래.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여러분이 개발에 힘할 때 무슨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기반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땅에서는 그냥 건물만 지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는 택지개발 지역에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이 다 갖춰지니까 이 택지 비용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지역은 여러분이 건물 지을 때 기반시설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저기 시골에 있는 뭐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다가 전원주택을 짓거나 뭘 한다 그러면 그때는 기반시설이 안 갖춰졌으니까 땅 가격은 싸겠지만 거기에 건축 비용 위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도 들어가야죠. 도로가 없으면 도로도 깔아야 될 것이고 상하수열이 안 돼 있으면 상하수열도 연결해야 될 것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반드시 이건 포함시키래.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4번입니다. 4번이 건물의 용도 제한 나오자. 나옵니까? 용도 제한. 이게 실무에서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건물의 용도 제한. 여기 보세요. 여기가 위례 신도시라고 가정할게요. 도시개발구역. 1가로구역, 2가로구역, 3가로구역, 4가로구역. 자, 여기가 4가로구역인데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은 이미 지정되어 있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 그러면 LH가 시행자인 LH가 택지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상업용지 분양을 해요. 상업용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상업용지를 여러분에게 분양을 합니다. 자, 여기가 상업적이니까 상업용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도로 주변에 도로에 요즘은 도로명이 있잖아요. 1가로구역, 2, 3, 4가로구역. 이 4가로구역의 도로명이 마음로네. 마음로. 도로명이 마음로. 마음이 평안해야죠. 마음로 4-1필지, 4-2필지, 4-3필지, 4-4필지, 4-5필지. 이렇게 이제 지번이 부여됐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땅 하나 매입을 했어요. 어떤 땅 사고 싶어요? 어떤 거? 4-1? 그죠? 이거 사야지. 이게 제일 돈 되는 땅이죠. 그죠? 도로에 접해 있는 땅들이 제일 좋은 땅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들이 경쟁 입찰 들어가면 이게 제일 비싸게 이제 팔리겠죠. 자, 여러분이 경쟁 입찰에서 이 땅을 샀어요. 자, 샀어. 그럼 여러분, 이 땅 사가지고 뭐 짓고 싶어요? 뭐 짓고 싶어?
아니죠. 이게 상업적이니까. 상업용지인데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 좀 그러잖아요. 뭐 짓고 싶어? 땅 사가지고. 건물인데 무슨 건물? 상가? 예. 뭐 오피스텔 지어도 되고. 저 같은 사람이 없네. 저 이거 사가지고 노브호텔 짓고 싶은데. 예? 노브호텔이나 룸사롱?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왜 상업 쪽에서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유락시설은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여기에 100명이 있다면 이 앞에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들어서는 땅인데 3종 일반 주거적인데 이 도로 맞은편에가 상업적인데 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없다면 얘 같은 경우 저 같은 사람 일반 상업 쪽에서는 상가 같은 것들 뭐 숙박시설이나 유락시설 설치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저 같은 사람 100명 있다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막 꿈의 궁전 여기에다 신데렐라 화려한 외출 막 이렇게 지어가지고 너무 호텔만 막 들어서면 이 주관객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 택지 개발하는데 이게 도시 개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요 요즘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일정 규모 이상이 개발이 되는 지역은 다 구역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에 잘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이 4-1필지죠? 필지별로 다 매겨버립니다. 이 4-1필지에 지구단위 계획표를 확인해 봤더니 이 땅에서는 허용하는 허용 용도가 나와요. 건물의 허용 용도. 좀 이 지역이 상업적이잖아요. 그래서 명색이 상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오피스텔 이야기했죠? 업무시설 지을 수 있다. 또 여기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생시설, 이런 근생시설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용도가 딱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볼 것은 불허 용도야. 이 땅에서 불허하는 건물의 용도는 상업적이지만 노브 호텔은 안 된다. 숙박시설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는 숙박시설 설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상업지역 내 이 지구단위 계획을 다 확인해 봤더니 숙박부로 그러면 이 지역은 숙박시설이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 신도시 개발되는 이런 지역들 상업지역이에요. 숙박시설 자체가 없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저기 세종특별자치시 있죠. 그런 지역은 숙박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왜냐하면 그 주변의 주거 환경이라 이런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에서 숙박을 불허하고 있지만 업무상 공무원들이 출장 가서 거기서 업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숙박이 없으니까 인간 대전에 가서 숙박을 하고 여기 와서 잠을 자고 또 업무를 다시 보는 이런 불편함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숙박이 없는 이유는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 그래요. 근데 이제는 하도 불편하니까 세종시 일부 지역도 이렇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불허 용도가 이렇게 딱 나와. 자, 건물의 용도를 딱 정합니다. 필지별로. 그리고 이 4-1필지에 이 건물 들어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데 얼마의 규모로 지을 수 있느냐? 건필도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용적률도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용적률이 있지만 이제 층수를 별도로 하고 싶어요. 자, 최고 층수는 몇 층이다? 이 땅에서 이런 건물이 들을 수 있는 건물의 최고 층수는 15층이다. 그리고 최저 층수는 몇 층이다. 그래서 최저 층수는 뭐 층수 제한이 없다든지 뭐 2층 이하라든지 2층 이상 지하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필드 가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개발이긴 하고 부동산 활동할 때는 반드시 이걸 필지별로 다 확인해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반 상업적인 할 수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불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업적보다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 우선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일반 목욕장을 허용하는 일반 상업적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불허하면 목욕장 설치는 할 수 없다. 맞아, 틀려요? 맞는 문장이라는 이야기죠. 아까 숙박시설이 가능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불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이 일반적인 용도 지역보다 우선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시킬 것은 용도 제한, 건필,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고, 최저한 등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 기용인은 데리고 다녀야 된다. 물론 나머지 내용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정하라는 게 아니고 정해라.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어떤 지역들 가보면 자,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여러분,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이에요?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저층 주택 4층 이하의 건물 지어야 되니까 여기는 다가구 주택 원룸들이 많이 들어서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가 만약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이지만 여기는 다가구 주택 원룸들이 들어서는 지역이에요. 원룸도 단독주택이잖아요.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매입한 건축주고 B라는 사람이 토지 지주야. 근데요, 건물을 짓는데, 원룸들을 짓는데 마치 어떤 하나의 약속이 있는 것처럼 건물의 외벽의 색깔들이 비슷비슷해. 아니, 나는 나는 외벽을 빨간색으로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색깔들이 비슷비슷해. 그리고 또 형태도 배치도 이런 거 거의 다 비슷비슷해. 왜 그럴까요? 지구단위 계획이 정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5번에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런 말 나오죠? 그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다 정해놨어요. 심지어는요, 건물을 질 때 대문의 색깔은 무슨 색으로 해라. 그리고 건물을 지는데 이 지역에서 주택이 들어선 지역의 담장의 높이는 얼마로 해라.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한 계획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이 건물의 용도 제한만 하잖아요. 용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제한만 하잖아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그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용도 제한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배치나 형태나 색채나 이런 건축 규제도 상세하게 도시공 관리 계획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정해야 될 이걸 먼저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가게 보시고요. 구역이 지정되면 계획이 수립됩니다. 자, 뒤로 넘겨볼까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대로 건물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끔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여기 이 일반 상업적에서 노브호텔이 가능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불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끔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네. 거기 뭐라고 나서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 공사 중인 가설 건물. 가설 건물이야. 여러분, 일정 기간 지나면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건물은 제외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도 가건물은, 일정 가건물은 지구단위 계획대로 안 해도 된대. 왜? 철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거기 맨 위에 2번에 보니까 건축. 자, 그리고 건축이라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런데 가로 안에 1번, 2번, 3번 나왔죠? 그게 다 가건물이잖아요. 이런 가건물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대로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질문만 이해합니다. 올해 32회 때 그런 질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 밑에 3번.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하고? 기준 나오면 우리가 계획의 기준 나오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국장이 정한다. 그죠? 국장이 정한다. 기준 나오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뭐든지 계획의 기준 나오면 국장, 제일 높은 사람 정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구역이 이렇게 지정됐고, 그리고 계획이 수립됐어. 그럼 계획이 수립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계획이 수립되면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 계획대로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야죠. 만약에 다르게 하면 처벌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런 여러분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행위 해야 되니까 이쁠 거 아니에요? 자, 이쁘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건축 기준 등을 강화할까요? 완화할까요? 완화한다. 완화한다. 건축 기준 등을 완화한다. 지구단위 계획도 하니까 이쁘잖아요. 이쁘니까 그에 따른 건축 기준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거기 뭐가 나왔어요? 자, 국토계획법에 있는 이러이러한 규정을, 또 건축법에 있는 이러이러한 규정을, 또 주차장법에 있는 이런 규정을, 그죠? 이런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게 이제 법률이에요. 이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또 여기에 있는 이 규정, 이 우리 법에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 우리 대통령령 시행령이죠. 도시지역과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이런 것들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완화될 수 있는 사항이 쭉 그 뒤로부터 열거되어 있어요. 밑에 112페이지 완화되는 내용 나왔죠? 이 완화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안 해올 거예요. 지금 흐름만 좀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전체의 흐름만.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시행령에 의해서 밑에 구체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하다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이 여기서 보세요. 여기 지금 일반 상업용지죠? 여러분 이제 땅 샀어. 그럼 지구 단위 계획대로 건축을 하겠죠. 근데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대. 도로 부지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부지를 좀 제공한다든지 이런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이쁘겠죠? 그러니까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여기에 정되는 건폐율 용적률 있잖아요. 건폐율도 요만큼 안해주고 용적률도 요만큼 안해주고 높이도 더 질 수 있도록 완화해주고 그래서 뭐 하다면 이제 이렇게 완화될 수 있는 사항이 쭉 열거돼 있어요. 하다면 완화될 수 있는 사항이 열거돼 있는데 지금은 그건 정리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흐름만 좀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완화될 수 있더라. 요 정도 규정만. 아셨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우리가 구속받지만 결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도 하면 여러 가지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고 더 질 수 있도록 해주는 특례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완화되는 적용 밑에 도시적 나왔고 뒤로 넘겨보시면 114페이지 도시적 외지역에서 나왔죠. 밑에 하단에, 맨 밑에 하단에. 그래서 도시적과 도시적 위에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들이 쭉 나옵니다. 흐름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또 하나, 이 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계획대로 개발행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규정에 이 실효되는 규정이 있어요. 실효도 알아두시고. 실효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죠. 그죠? 자, 먼저 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런 적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한 거잖아요. 성구역 지정 후 계획 수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구역이 지정됐는데 3년 이내 당해적인 디테일한 지구단위 계획이 이 안에서 결정이 안 됐대. 그러면 3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이 구역 지정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구역이 실효된다는 이야기죠. 구역 실효 몇 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항상 실효는 다음 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실효는. 자, 그러면 또 계획이 수립됐어요.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디테일한 계획이 수립됐어. 그러면 여러분 이 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행위 하면서 이제 건축규정 완화받고 하는 거죠. 그죠? 계획대로 개발행위 하라고 했죠? 건축과 용도 변경하라고 했죠? 그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는데 몇 년 이내 목적 사업을 착수하지 않냐면 5년 내 목적 사업 착수하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할 것은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되는 것은 주민이 제안해서 여러분이 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라고 해서 계획의 내용을 제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제안해서 그 내용이 결정됐대. 그러면 그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년 이내 목적에 착수하잖아요.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그때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효력이 잃으면 그 안에서 개발행위를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할 것은 구역 실효는 3년 그리고 계획 실효는 몇 년? 5년.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하나 문장 내가지고 이게 구역 실효인지 계획 실효인지 3년 5년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래서 실효 규정이 두 개가 있으니까요. 구역 실효는 3년, 계획 실효는 5년. 다 실효는 다음날 된다. 기억하셔야죠? 다음날 된다. 실효 나오면 다음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실효되면 또 뭐 해야 되는 거가 있어요. 항상
실효되면 실효됐습니다라고 고시할 의무가 있죠. 실효됐습니다라고 알려야 될 의무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고시를 해요? 다 하죠.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그죠? 다 하더라.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왜? 시장군수는 왜 나와? 시장군수도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시장군수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딱 체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구역시료, 계획시료. 자, 여기까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에 대한 내용. 큰 틀만 일단 정리하세요. 구역, 계획, 그리고 효과, 건축규정 하나, 그리고 시료. 이런 게 커다란 내용이다. 이렇게 체크하시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이제는 계획 파트는 다 끝났어요. 자, 우리 국토 계획 및 한번 제가 써볼게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죠? 이용에 관한 법률 지금 배우고 있죠? 자, 여기 계획에서 전국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라. 여기서 나오는 빅3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어요? 광역 도시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관리계획의 내용, 지구기사지 배웠잖아요. 이런 내용들 지금 계속 이거 배웠어요. 자, 이제는 이용 파트입니다. 이용 파트. 이용 파트란, 여기 이용이란 개발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행위죠. 우리들이 다음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미리 관할구역을 장한테 허가를 받아라. 그런데요, 여기서 나오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었어요? 여기서 도시군 계획사업이 있었죠. 기억나요? 아까 지구기사제 할 때 3번과 4번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여기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각각의 법에 의해서 시행자가 인가받아 사업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경우에는 허가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자, 밑에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다음 같은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으세요. 나오죠. 도시군, 거기 허가권자 6명이 있고, 밑에 2번 허가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는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 가리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음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관할구역에한테 미리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허가 없이 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해요.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자, 여기서 개발 행위, 허가 받을 대상을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허가 받을 대상. 자, 허가 받습니다. 다음에 해당 행위를 개발 행위를 한다. 자, 첫 번째. 박스 안에 건축물 건축. 여러분이 건축법에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받죠. 그런데 건축과 별도로 이 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할 때, 이런 행위, 이 법이 정한 행위를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있어요. 시청 가시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이렇게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양식에 대상이 나와요. 건축물 건축 행위냐, 공작물 설치, 건축물 공작물 설치 행위냐, 토지 형질 변경 행위냐, 토속 퇴치 행위냐, 토지 분할을 하는 행위냐, 아니면 물건을 쌓아둔 행위, 적치 행위냐.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체크를 딱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형질 변경, 이 법이 전에 형질 변경을 해야겠다 그럴 때는 이 개발의 허가 신청서에 형질 변경 체크하고 그 밑에 이제 기재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뭐뭐 기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기재해가지고 쭉 허가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개발의 허가를 받을 대상이 첫 번째 건축물 건축, 그리고 공작물 설치. 1번 건축 나왔죠? 2번 공작물 설치 나왔죠? 그럼 여러분, 이 공작물이 뭐예요? 공작물이 뭘 공작물이라 그래요? 거기 가로 나왔잖아요. 인공을 가여 제작한 시설물이라고. 사람의 힘에 의해서 제작된 시설물이 다 공작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축물도
공작물이에요, 아니에요? 건축물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나중에 별도로 해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을 건축물이다. 그래서 별도로 공작물이지만 건축물의 개념이 별도로 건축법에서 나오게 돼요. 건축물도 넓은 의미에서 공작물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건축법에 규정되는 건축물 건축이나 또는 인공을 가해 제작하는 공작물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아요. 그런데 원칙이 있어야 예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형질 변경. 자, 여러분, 형질 변경이 뭐예요? 개발행 꽃은 형질 변경인데, 형질 변경이 뭐예요? 토지 형질 변경. 거기 나왔잖아. 절토가 뭐예요? 자르기. 그죠? 성토, 쌓기. 이게 절토고. 그리고 성토가 흙을 쌓는 거잖아요. 성토. 그리고 정지가 뭐예요? 고르기. 그죠? 그리고 포장이 뭐예요? 씌우기. 이런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이런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형질 변경이라고 해요. 이제 형질 변경이 뭡니까? 그러면 예? 말은 알긴 알겠는데 표현이 안 되니까 몸으로 요래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형상을 변경 행위, 이걸 형질 변경이다. 그죠? 자르고 쌓고 고르고 씌우고 하는 행위가 형질 변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형상을 변경 행위 뿐만 아니라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매립이 뭘까요? 매립이 메꾸기, 그죠? 메꾼다 그러잖아요. 매립한다, 메꾼다. 이거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요. 우리 법에서는 용어 정리를 딱 해주고 있잖아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형상을 변경 행위, 그리고 공유 수면을 매립한 행위.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럼 선생님, 밭에 가서 호미질 하는 것도, 이 호미질 하는 거, 정지 작업이잖아요. 호미질 하는 것도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해서, 아까 우리 갔던 신청서 제출해서 15일 동안 기다렸다가 호미질 해야 됩니까? 저 그런 거 같이 안 하는데요? 그럴까요? 호미질 할 때도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해서 허가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단 경작은 제외한다.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요. 맨 위에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소송이 끝난 이런 경우는 허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박스가 이제 허가를 받는 경작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경작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박스의 형태로 경작이 될 때는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거 치지만 하시고 원칙은 뭐라고요?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이런 경우 외에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시니까 박스만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허가를 받는 경우고, 그건 나중에 이제 좀 더 되면 정리할게요. 원칙. 원래는 형상 변경, 공유수 매립은 형질 변경이 허가 받는데 경작은 안 받는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또 예외는 있어요. 자, 그렇게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 다음에 용어 정리를 하나씩 하시고, 토속 채취. 토속 채취가 뭐예요? 우리 주변에 골재 채취 많이 하잖아요. 그죠? 흙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걸 토속 채취라고 한다는 거예요. 흙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할 때, 그런 행위를 할 때는 행위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다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여기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건 제외한다 나왔죠? 그죠? 왜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건 제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것은 우리 아까 제가 개발행 허가 신청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허가 신청서에는 건축 공작물 설치냐, 아니면 토지 형질 변경 행위냐, 토속 채취 행위냐, 분할이냐, 적치냐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이런 형상이 변경되는 행위가 수반되면서 흙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할 때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거냐, 토속 채취를 받을 것이냐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왜 가름을 타주고 있어요.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형질 변경을 받고, 형질 변경이 목적이 아닌 경우는 그래서 쉽게 순수하게 흙물의 자갈바닥의 순수한 채취 행위를 토속 채취로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을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흙모래, 자갈 등의 채취를 토석 채취라고 하겠다. 그래서 그때는 토석 채취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라. 원래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또 여기서도 또 의문이 들죠. 그러면 선생님, 바닷가에 가서 이쁜 조약돌 하나 주워오는 것도 개발이 허가 신청서 제출해서 15일 동안 기다렸다가 조약돌 주워와야 됩니까? 그 토속 채취잖아요. 흙모래 작업을 채취하는 거. 그죠? 그러나요? 원칙이 있어야 예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원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 정리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입니다. 이제 분할을 조심하셔야죠. 자, 분할. 여러분이 땅을 나눈다 이 말이죠. 토지 분할할 때 여러분, 분할해서 매매 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할할 때 누구한테 뭐 허가 받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요? 일반적인 경우는 분할은 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분할해서 판다는데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 분할해서 그냥 소유권 이전시켜주고 매매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러이런 분할은 허가를 받으세요. 이렇게 나왔어. 분할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야 분할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허가받는 분할이 뭐냐? 자, 먼저 첫 번째, 건부지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건부지가 뭐예요? 건부지란 건물 있는 땅이죠. 자, 이 건물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건물이 있는 땅이잖아요. 자, 이건 학개론에서 여러분이 건부지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이 있어요. 건축법에.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러이런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잡으세요. 이게 건물이 있는 땅이에요. 이 건물이 있는 땅이, 이 땅이 주거적이다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분할의 면적이 6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면 분할 금지해. 건축법에서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분할을 금지해요. 건축법 건물이 있는 데지 분할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거적은 60, 상업공업은 15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고, 녹지는 200제곱미터, 기타적은 주거, 60제곱, 주거적과 동일하게. 나중에 건축법의 시간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러면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건물이 있는 거 빼고 건물이 없는 토지. 그러면 건물이 없는 토지는 농지도 해당되고 임야도 해당되고 나대지도 다 해당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어디에서 분할을 할 때는 분할 전 허가를 받느냐? 자, 첫 번째. 어느 지역에서 토지 분할할 때는 녹관 농장. 자, 우리 용도지역 그러니까 꼭 필수로 보셔야죠. 자, 여기가 크게 그려봅니다. 용도지역은 아까 도시군관리기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있었죠? 우리는 도시지역의 모임, 도시지역 안에는 무슨 지역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있죠? 그죠? 그리고 관리지역도 세분하죠?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구조, 도가농자.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디에서 분할할 때 여러분이 녹지지역에서 또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토지 분할을 하고자 할 때 그 땅이 농지든 임야든 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녹관 농자의 분할을 할 때는 분할 전 미리 관할구역의 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분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주상공은 분할할 때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이게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분할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왜 허가를 받아야 될까? 그 이유는 기획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획부동산이 뭐 하는데요? 기획부동산이 땅 쪼개기 위해서 판매하는 데가 기획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텔레마케트 통해서 한 번씩 전화를 한 번씩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강원도 어디에 개발되니까 싸고 좋은 땅 나왔으니까 빨리 사세요. 그래서 개발 안 되는 임야 같은 것들, 이적이 개발지역이라고 수십 개 필지로 쪼개가지고 사라고 그러잖아요. 또 제주도 어디 신공항이 들어서는데 그 지역, 거기 신공항이 들어설 거니까 빨리 땅 사두세요라고 전화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땅들 수십 개 필지로 쪼개가지고 분할 판매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지역이 개발될까요? 자기들이 개발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거기 개발 정보 있으면 나중에 올라가면 팔면 되지. 왜 굳이 전화까지 친절하게 해가지고 이 지역이 개발될 거니까 땅 사라고 쪼개서 판매하냐고. 그래서 이 기획부동산들이 땅 쪽에서 판매하니까 선량한 피해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기획부동산의 땅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 녹관 농자의 분할은 허가를 미리 받아라. 그래야 수익권 이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녹관 농자의 분할은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기획부동산의 땅 쪼개기, 망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건축법상의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은. 자, 여기는 아까 보세요. 이거는 건축법에 있는 거죠. 건물이 있는 데지 분할 제한은. 그죠? 자, 그런데 여기가 건물이 없는 땅이야. 건물이 없는 땅은 이제 국토계획법 적용이잖아요. 건물이 없는 땅도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될 때는 이런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될 때는 여기는 허가를, 분할 제한 허가를 받아야 돼. 여기는 아예 분할 금지였고, 건축법에서는. 건물이 있는 데지 분할 제한. 근데 건물이 없는 땅도 건축법에 있는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될 때는 분할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요. 땅은 절대 작게 쪼개지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쓸모가 없는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예, 건물이 없는 땅도 예, 건축법상의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자, 너비가 뭔 말이에요? 너비라는 것은 폭을 이야기하잖아요. 폭. 그죠? 그러니까 여기 폭이죠? 자, 이 너비 몇 미터 이하로 분할은 5m 이하로 분할은 허가를 받아라.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 분할은 허가를 받아라. 토지용 떨어지니까 허가를 받으래요. 너비 5m 이하로 분할은 허가를 받아라. 자, 그러면 예. 허가를 분할 행위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분할은 3개. 뭐뭐 있다고요? 건물주 일단 제외한다. 그죠? 자, 뭐예요? 녹관 농자 분할. 그리고 또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의 분할. 그리고 또 너비 몇 미터 이하로 분할, 5m 이하로 분할은 허가를, 지금 우리 허가 받는 거 보잖아요. 여전히 허가를 받으라. 그 다음에 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자, 여러분 이 쌓아 놓는 행위를 뭐라 그래? 적치, 쌀 적자, 둘치자. 적치라고 그러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어디서 물건을 쌓아둘 때, 어디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림 용도적이 있는데, 어디? 녹, 관, 자에서 1월 이상. 얼마 이상요? 1월 이상 적치 행위를 할 때는, 쌓아두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미리 받아야 돼요. 잡종지 되는 건 막기 위해서 그렇죠? 자, 이 적치에 대한 허가를 안 받아서 시끌시끌한 게 어디예요? 우리 쓰레기산 있잖아요. 우리 쓰레기산 얼마나 요즘 골머리가 아픕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 그런 잡종지가 된 걸 막기 위해서 녹관자에서 1월 이상 쌓아둘 때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해요. 만약에 허가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 주변에 쓰레기산이 있어. 허가 없이 쌓은 쓰레기산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돼요. 돈 겁나 들어가.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원상 회복만 아니라 형사처벌 받아요. 이 개발행위 규정, 우리들이 이 법이 정하는 이런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 없이 행위라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처벌 조항 받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어디서? 전국토에서 여러분이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미리 관할구역의 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전국토에서 이 법이 정하는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개발행위가 뭔지 이런 분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개발행위라고 부르는 게 6가지 행위가 있잖아요. 1번 건축, 공장설치. 근데 여기 2개 묶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토지용질병의 형, 토속재채, 토, 분할의 분, 물건 쌓아두는 적. 그래서 여기를 또 붙였던 것은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토속재치, 건축, 공장 설치, 분할, 적치, 형질 변경.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 토건을 적분하면 형벌을 받는다. 또 도시정비법에서도 토건을 적분하면 형벌을 받는다. 여기는 벌채는 개발의 형화 대상이 아니에요. 벌채는 형을 받는다.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여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우리 추억의 책가봉에서 적분, 미분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요? 토건을 적분하면 어려운 부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기억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행위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미리 관할구역의 장한테 받아요. 6명한테 받는 겁니다. 우리 구청장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아직 개발행 허가권자의 권한은 구청장은 없어요. 서울시가 권한자라는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가 허가를 받아야 돼. 여러분이 서울시한테 허가를 받아 시청 가셔야지 구청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 봐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했잖아요. 이제 허가받은 상황을 변경할 거예요. 변경은 똑같은 행위죠. 그래서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를 받아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경미한 변경은 허가 안 받는데 경미한 변경은 그냥 변경합니다 라고 통지만 해주면 된대요. 그래서 이런 허가 안 받을 때는 경미한 변경이 어떤 거냐. 그래서 거기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통지하면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경미한 변경이 나오죠. 오른쪽 위에 나옵니까? 자, 요 부분. 근데 그 중에서 1번하고 2번의 가번만 잘 기억하면 돼요. 나번은 그냥 읽어봐도 절대 틀릴 일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이 허가받았는데 사업기간을 뭐 한다라고요? 연장해요? 아니면 단축해요?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단축합니다 라고 통지만 하면 돼요. 허가받지 않아도 돼요.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통지만 하면 됩니다. 사업기간 연중할 때는 변경 허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허가받은 부지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은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행위. 축소입니다. 5%고 여기가 확대가 나오면 안 됩니다. 확대. 5% 범위라도 확대할 때는 변경 허가 받아야 돼요. 오른쪽 119페이지 맨 위에 박스 두 번째 있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나왔잖아요. 부지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한다는 말 나오죠? 여기는 확대 걸면 안 돼요. 우리들의 개발행위는 작아질 때만 개발행위다. 이렇게 경미하다. 체크합니다. 두 개만 체크하셨어요? 허가든 변경. 자, 원래 허가 받지만 이런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 개발행위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행위죠. 여러분이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원칙은 이렇게 허가를 전국토에서 원칙은 이런 지역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국토개발법이 전국토에 적용되는 법이니까 여기서 서울에서 하든 부산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 법이 정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 누구한테? 관할구역의 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자, 그렇죠. 그런데 밑에 이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도 나오고 뒤에 나오면 허가하고 불허한 데 기준도 나오고 뒤로 넘겨보시면 개발행위에 대한 절차도 나오고 이제 쭉 이런 개발행위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제한도 나오고 자, 그런 부분들 쭉 나오는데 쭉 넘기세요. 넘겨주시고 자, 12월 달은 개념 정리. 자, 그리고 책에 이런 부분 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면 뒤에 131페이지 성장관리계획이 나오네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이제 개발행위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개발행위를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 막 어디가 막 돈 되는 지역이 있으면 여러분은 개발행위를 막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특히 개발행 꽃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형질 변경. 돈 되는 땅이 있다. 그러면 어디가 개발될 것 같다. 어디가 뭐 할 것 같다. 예? 그러면 막 이런 등 전답들 다 갈아엎고 거기에다가 막 포크레인 갖다가 대지 만들어 놓고 컨테이너 박스 몇 개 갖다 놓고 그죠? 나중에 뭔 일이 있으면 거기 나중에 그걸로 다 보상을 해달라든지 뭐 하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막 난개발 막 하잖아요.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합니다. 그게 나오는 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 하나는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라는 걸 나옵니다. 자, 여러분 좀 틀 잘 봐요. 성장 관리 계획 구역.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큰 그림 여러분 다 구역이죠. 그죠? 이게 용도 구역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는 다른 건 관심이 없어.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만 관심이 있어. 그죠? 관리 계획 내용에는 뭐가 있었어요? 관리 계획 내용에는 지가 용도, 잘 보세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관리 결정되는 용도 지역의 종류도 배웠고, 용도 지구 종류도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지역 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 세게 완화하는 뭐가 있었어요? 용도 구역. 자, 용도 구역 종류. 이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5개니까 이건 외워두시라고. 용도 구역 뭐 있었어요? 개, 도, 시, 수, 입. 요놈이 이 용도 지역 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용도 구역입니다. 자, 개가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 도가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 시가 조정 구역. 그리고 수가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이고 입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나와. 특히 요 구역이잖아요. 용도 구역, 용도 지역 지구 제한을 강화 안 하는 용도 구역은 이 5개예요. 요놈들은 이 계획 파트에서 빠이빠이입니다. 여기는 이용 파트 개발행에서 나오는 내용이지 계획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시험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 내용이다 그러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행위 파트에서 나오는 제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용도구역이 아니야. 구역이라고 다 용도구역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하는 용도구역은 개도시 수입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 개발행위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이란 이야기예요. 먼저 큰 그림을 그리시란 이야기예요. 성장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계획 파트가 아니고 어디라고? 이 파트, 이용 파트에서 나오는 제도들입니다. 이용 파트. 자, 그러면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역 올해 시험에 요거 다 나왔습니다. 32회 때 요것도 나왔고 같이 이거 나왔고 자, 이건 이 개발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위와.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막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적에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은 개발행위가 막 이루어져 버리면 난개발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다가 관할구역의 장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도 뭐와 똑같냐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이 지정되면 후 이 계획이 수립된다는 이야기예요. 계획이 후 성구역 지정된 후 계획이 수립돼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뭐하기 위해서? 이 안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러면 수립되면 우리는 효과 성장관리계획대로 뭘 해야 돼요? 개발행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대로 개발행위해야 돼요. 뭐 흐름이 비슷하냐면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 내용 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어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그 다음에 사가 도시개발사업, 그죠? 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이 있었죠? 5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 있었죠? 아까 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선구역 지정하는 이유는 그 저기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행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행 하니까 이쁘다고 해서 건축 규정 하나 해줬죠? 이 틀이, 요 틀하고 요가 똑같은 틀이야. 그런데 요놈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반 결정해서 거치는 절차. 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다가? 도시지역에 개발이 되는 지역에다 지정했잖아요.
아까 외적으로 도시적, 외적의 계획에 대해 지정할 수 있었지만 여기는 도시적의 개발이 되는 지역에다가 전부터 일부에다가 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보세요. 어디냐면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장. 그래서 시험에 이번 32회 때 나왔던 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나왔어. 우리 공법상의 지도, 우리 아까 좀 머릿속에 이제 용도적이 보면 되는데, 주상공 아닌 지역, 녹관농자에, 녹관농자 중 다음 어느 하나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관할구역의 장이 성장관리계획 구상할 수 있어. 어디? 당해적인 무지성 개발이 진행되는 녹관농자 지역이거나, 또는 시가가 예상되는 녹관농자 지역이거나, 또는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관리가 필요한 녹관농자 지역이거나, 또는 행위자이 완화되는 이런 녹관농자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관할구역장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어디에? 이런 녹관농자의 쉽게 말해서 녹관농자의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다가 난개발 방지에서 관할구역의 장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지 않아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무지성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주거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이런 지역의 무슨 지역? 이런 지역은 녹관농자지역의 난개발 방지에서 관할구역의 장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지역은 필요하면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해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개발하게 하는 것이고. 근데 요놈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상당히 과정이 복잡하고 막 긁잖아요. 근데 여기는 관리계획 내용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죠? 관할구역 장이 지정해. 이거 구리시에서는 누가 해요? 구리시장이. 구리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군에는 군수가 하는 거잖아요. 개발행 허가권자가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개발행 허가권자가 그 지역 기반서 용량군에서 지정하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6명이고 녹관농자의 다음의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다.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런 무지성 개발이 진행되고 시가 예상되고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행위자의 완화되는 녹관농자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관할구역 지정이 지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절차 다 거치래. 이런 지역에다가 성장관리계획 지정할 때 왜 그렇지? 이게 최근 나온 거고 작년에 이게 성장관리계획구역 제도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절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지정할 때 다 하래요. 주민의 의견도 듣고, 자, 서울시장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이런 지역에 개발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런 지역에 난개발 방지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도 듣고 또 뭣도 하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거기 주민 의견,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된다란 말 나오나요? 그리고 또 지방의회는 60일 의견 제시하고 또 뭐 하라고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도 하고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당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서 지정하래. 누가? 6명이. 지정했으면 이 사실을 고시하고 일반이 볼 수 있도록 열람시켜라.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쭉 주민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고 관계행정기관장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나오죠? 그죠? 거쳐야 된다. 단 이제 경미한 것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뒤에 구체적으로 절차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주민의 의견도 듣고 서울시가 성장관리계획 지정할 때 여러분 의견도 듣고 서울시 의회 의견도 듣고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협의도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고시하고 일반이 볼 수 있도록 송부해서 일반이 볼 수 있도록 열람도 시켜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최근 나온 신상이라 절차도 다 거치는구나. 신상은 절차도 다 거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나중에 구상이 있는데 구상은 막 이런 것들 생략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2003년도에 만들어진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차가 그렇게 막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구역 지정할 때 다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주민,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죠? 관계기관과 협의,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기서 지정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달라. 좀 이제 뒤에서. 요놈들은 신상품이 아니야. 요것들은 구상품이에요. 구상품이라
예전에는 막 법 만들 때 그런 거 막 절차 같은 거 엄격히 규정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긴 약간의 절차에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체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 구역 지정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 녹과 농자의 이런 개발이 발생한 높은 지역의 서울시장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한 이유는 그 이유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한 거예요. 구역이라는 것은 선 구역 지정한 이유는 그 안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성장관리계획이 나오죠. 자,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이 나옵니다. 그것도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관할구역의 장이 6명이 합니다. 근데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성장관리계획 내용을 오른쪽에 있는 보니까요. 뭐 비슷하네. 여기도 보니까 막 기용이도 보이고 배치 형태 색채도 보이고 막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하고 똑같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의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의 동생이에요. 근데 요놈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고, 그죠? 여기는 이런 개발이 발생가에서 높은 지역의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관할구역의 사항이 그냥 지정하는 거잖아요. 구역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의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이것처럼 여기서도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행위 하는 것처럼 여기도 성장관리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장관리계획대로 여기서 이 구역 안에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이 계획대로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장관리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해야 돼요. 성장관리계획대로 합니다. 그러면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한 절차도 똑같아. 신상이니까. 아까 구역 지정한 절차와 똑같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절차와 똑같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도 듣고 지방의 의견 청취도 하고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래서 계획 수립하고 고시하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준용한다는 말은 따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획대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이 계획대로 개발을 해야 돼요. 해야 돼. 자, 그러면 그런 여러분이 이뻐요, 안 이뻐요? 여기 하라고 그랬잖아요. 성장관리계획대로 개발을 하라고. 계획이 수립된 적에서는. 그러면 그런 여러분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니까 여기도 건축 기준 등을 완화해준다.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어땠어요?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대로 개발을 하니까 이쁘니까 건축 기준 완화했죠? 여기 틀은 똑같아. 그래서 해당 이런 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면 건폐율 요만큼, 용적이 요만큼 완화해주겠다. 아직 우리가 건폐율을 다 안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뭐 이게 얼마큼 완화하느냐 여기 숫자를 지금은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쁘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받구나. 그죠? 이쁘니까 완화받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거기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적용 있죠? 네, 완화 적용. 그 다음 밑에 5번.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되면 여러분은 그 계획대로 개발을 해야 돼요. 마치 지구단위 계획대로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는 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이런 계획이 그 안에서 수립됐으면 이 관할구역장은 몇 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요. 5년마다. 지구단위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없었죠. 여기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아까 지구단위 계획은 실효제도가 있었지 타당성 검토는 없었잖아요. 여기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비스무리한 게 있으니까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과 계획. 자, 여기는 이제 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이런 개발행위를 하는데 개발이 발생관에서 높은 지역의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지정에서 계획 수립해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난개발 방지와 관련된 제도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난개발 방지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개발행위 난개발 방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뒤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나옵니까? 자, 그 부분 좀 쉬었다 하죠.